여러분, 잠이 안 온다고 저녁에 우유 한 잔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건강에 좋다고요? 천만에요. 오히려 밤새 화장실만 다니게 됩니다. 세브란스 병원 수면센터 연구팀이 60세 이상 1247명을 3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취침 전 우유를 마신 그룹이 야간뇨 발생률이 2.3배 높았습니다. 잠을 자려고 마신 우유가 오히려 우리 수면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밤에 잠이 안 오고 자다가 화장실 때문에 깨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겁고 이런 경험 우리 세대라면 누구나 한 번쯤 있으시죠? 사실 이 세 가지 문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야간뇨가 심해지고 야간뇨가가 심해지면 수면의 질이 더 나빠지는 악순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악순환을 끊어주는 특별한 채소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싼 영양제도 필요 없고 수면제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동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채소만으로 충분합니다. 총 9가지 채소와 함께 언제 어떻게 먹어야 야간뇨 없이 푹 잘 수 있는지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먼저 우리가 왜 나이가 들수록 잠을 못 자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시면 아무리 좋은 채소를 드셔도 효과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우리 몸에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뇌 속에 있는 잠의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밤이 되면 이 스위치가 켜지면서 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부터 이 멜라토닌 분비량이 젊었을 때의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73%까지 감소한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잠을 못 자는 건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수면 스위치 자체가 약해진 겁니다. 여기에 야간뇨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삼성서울병원 비뇨의학과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우리나라 국민의 68%가 밤에 한 번 이상 화장실에 갑니다. 2번 이상 가는 분도 41%나 됩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잠이 들었다가 깨서 화장실 다녀오면 다시 잠들기까지 평균 23분이 걸립니다. 밤에 2번만 깨도 거의 1시간을 허비하는 셈이에요. 깊은 잠은 꿈도 못 꿉니다. 이게 반복되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고려대학교 병원 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야간뇨로 수면이 부족한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치매 발생 위험이 1.8배, 심혈관 질환 위험이 2.1배 높았습니다. 낙상 위험은 2.7배나 높아집니다. 밤에 어두운 데서 비몽사몽 화장실을 가다가 넘어지는 겁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뼈가 부러지면 우리 자녀들이 고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채소들이 중요한 겁니다. 이 채소들은 2가지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첫째, 우리 몸의 수면 호르몬 생성을 도와줍니다. 둘째, 우리 방광과 신장 기능을 안정시켜서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여줍니다. 약이 아니라 음식으로 이 2가지를 한꺼번에 잡는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채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상추 드시죠? 우리 식탁에서 가장 흔한 채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상추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상추 줄기를 꺾어보신 적 있으시죠? 하얀 즙이 나옵니다. 이것을 락토카리움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천연 수면제 성분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이 성분을 분석했는데요. 락토카리움이 우리 뇌의 긴장을 풀어주는 작용을 합니다. 수면제처럼 억지로 재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긴장이 풀리면서 졸리게 만드는 겁니다. 원주에 사시는 59세 나영옥 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간병인으로 일하시는데요. 낮에 다른 분을 돌보시느라 체력 소모가 굉장합니다. 그런데 정작 밤에는 잠이 안 온다고 하셨어요. 눕기만 하면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고 겨우 잠들면 새벽 2시, 4시에 화장실 때문에 깬다고 하셨습니다. 만성 피로가 심해서 낮에 어지러움까지 느끼셨어요. 이분이 저녁 식사 때 상추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삼겹살에 싸먹는 상추 말고요. 상추만 따로 8장에서 10장 정도를 저녁 우리 반찬으로 드셨어요. 중요한 건 드시는 시간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2시간에서 3시간 전에 드셨습니다. 2주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잠드는 시간이 평균 47분에서 18분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야간요 횟수가 밤에 두세 번에서 한 번 이하로 줄었습니다. 이분이 그러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진작 몰랐냐고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상추를 드실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입니다. 첫째, 줄기 부분을 꼭 함께 드세요. 락토카리움은 잎보다 줄기에 4.6배 더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줄기는 질기다고 버리잖아요. 그게 가장 좋은 부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생으로 드세요. 열을 가하면 락토카리움이 파괴됩니다. 볶음이나 국에 넣지 마시고 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셋째, 저녁 식사 때 드시되 취침 2시간 전까지는 드셔야 합니다. 너무 늦게 드시면 소화 때문에 오히려 잠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꼭 기억하세요. 상추는 수분 함량이 95%입니다. 많이 드시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그래서 8장에서 10장, 많아도 12장을 넘기지 마세요. 이 정도면 수면 효과는 충분히 나면서 야간요 걱정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채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양배추 드시나요? 위에 좋다고 많이들 드시죠? 그런데 양배추가 수면에도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양배추에는 글루타민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성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이 수면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물으실 거예요. 사실 엄청난 관계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자료에 따르면 우리 몸의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의 약 91%가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뇌가 아니라 장입니다. 이 세로토닌이 밤에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우리를 잠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장이 건강해야 수면 호르몬도 잘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몸의 수면 공장이 장에 있는 셈이에요. 양배추의 글루타민은 이 장, 우리 건강을 지켜줍니다.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세로토닌 생산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게 해주는 겁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서도 우리 장 건강이 좋은 그룹이 수면의 질이 평균 34% 더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양배추에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양배추는 수분 함량이 상추보다 낮습니다. 약 89%예요. 그리고 섬유질이 풍부해서 우리 몸에서 수분을 천천히 흡수시킵니다. 급하게 우리 방광에 물이 차는 게 아니라 서서히 흡수되기 때문에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양배추를 수면에 활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저녁 우리 반찬으로 양배추 쌈을 3장에서 4장 정도 드세요. 아니면 양배추를 잘게 썰어서 사과 식초 조금과 함께 무쳐 드셔도 좋습니다. 찐 양배추도 괜찮아요. 살짝 쪄서 드시면 소화가 더 편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양배추를 너무 많이 드시면 가스가 찰 수 있어요. 배가 더부룩하면 잠을 자기 어렵겠죠? 그래서 3장에서 4장이 적당합니다. 우리 위장이 편안해야 잠도 편안합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려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추와 양배추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채소들을 먹는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브란스 병원 연구에 따르면 수면에 도움이 되는 채소를 취침 4시간 전 이내에 먹었을 때 효과가 가장 좋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취침 2시간에서 3시간 전이 황금 시간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채소를 먹으면 소화하는데 약 2시간이 걸립니다. 소화가 끝나면서 영양소가 혈액으로 들어가고 그때부터 우리 수면을 돕는 성분들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일찍 먹으면 잠잘 때쯤 효과가 사라지고 너무 늦게 먹으면 소화가 안 되어서 오히려 잠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간요를 줄이려면 저녁 이후 수분 섭취를 조절하셔야 합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물이나 국물을 되도록 줄이시고 채소도 수분 함량이 낮은 것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따가 수분 함량이 낮으면서 수면에 좋은 채소들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채소입니다. 여러분, 시금치를 좀 드시나요? 우리 어릴 때 뽀빠이 만화 기억나시죠? 시금치를 무면 힘이 세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시금치에는 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잠을 부르는 놀라운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시금치에는 마그네슘이 아주 풍부합니다. 우리 몸의 이완 미네랄이라고 불리는 성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잠자리에 누웠는데 다리가 저리거나 종아리에 쥐가 나는 경험 있으시죠? 그게 마그네슘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국민영양조사 자료를 보면요.
60세 이상 우리 국민의 약 62%가 마그네슘 1회 권장량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생성이 줄어듭니다. 동시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올라갑니다. 긴장은 되는데 잠은 안 오는 최악의 조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서울대학교병원 내과 연구에 따르면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수면 시간이 평균 37분 더 길었고 수면의 질도 1.4배 높았습니다. 야간에 깨는 횟수도 줄어들었어요. 시금치 반단, 그러니까 약 200g 정도면 우리 몸에 필요한 마그네슘의 39%를 채울 수 있습니다. 나물로 무쳐 드시면 딱 반찬 한 접시 분량입니다. 우리 식탁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마그네슘 공급원인 셈입니다. 시금치를 수면용으로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많으면 신장에 결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금치는 반드시 데쳐서 드세요. 끓는 물에 1분만 데치면 옥살산의 약 53%가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마그네슘은 거의 그대로 남아있어요. 우리 건강을 지키면서 수면 효과도 얻는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시금치는 수분이 약 87%로 상추보다 적습니다. 데치면 수분이 더 줄어들고요. 그래서 야간요 걱정이 상추보다 훨씬 적습니다. 저녁에 시금치나물 한 접시 정도는 걱정 없이 드셔도 됩니다. 부산에 사시는 63세 김순자 씨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이분은 퇴직 간호사셨는데요. 본인이 간호사였으니까 건강관리를 잘 하실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정작 본인 수면 문제는 해결을 못하고 계셨어요. 매일 밤 11시에 누우면 새벽 1시가 넘어야 겨우 잠이 들고 3시쯤 화장실 한 번, 5시쯤 또 한 번. 아침에 일어나면 자담한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분이 저녁마다 시금치 나물을 꾸준히 드시기 시작했어요. 데친 시금치에 참기름 조금, 마늘 조금 넣고 무친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늘 먹는 반찬이죠. 3주 후에 잠드는 시간이 확실히 빨라졌다고 하셨고 한 달 반 정도 지나니까 야간요도 한 번으로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손주 2명을 돌볼 에너지가 생겼다고 정말 좋아하셨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4번째 채소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특별한 채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부추입니다. 여러분, 부추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시나요? 한의학에서는 부추를 기양초라고 부릅니다. 양기를 일으키는 풀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양기라는 건 단순히 원기 왕성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따뜻한 에너지, 그러니까 체온과 신장 기능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힘을 말합니다. 왜 이게 수면에 중요할까요? 잠깐 여러분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겨울밤에 발이 차가우면 잠이 안 오시죠? 반대로 따뜻한 물에 족욕을 하고 나면 스르르 잠이 옵니다. 우리 몸의 체온이 수면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전에 우리 몸 중심부의 온도가 살짝 내려가면서 손발로 열이 퍼져야 수면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분들 중에 손발이 차가운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특히 여성분들요. 이런 분들은 열이 말단으로 퍼지지 않아서 잠들기가 어려운 겁니다. 부추는 우리 몸을 안에서부터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혈액순환을 도와서 손발까지 따뜻한 피가 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들기 전에 부추를 적당히 드시면 몸이 자연스럽게 수면 모드로 전환됩니다. 부추의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부추는 우리 신장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동의보감에도 부추가 우리 신장을 보호한다고 적혀 있어요. 신장이 건강해지면 방광 조절 기능이 좋아집니다. 밤에 소변이 자주 마려운 게 줄어드는 겁니다. 수면도 돋고 야간요도 줄여주는 일석이조 채소인 셈이에요. 부추를 드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녁에 부추전을 부쳐 드시거나 부추 무침을 만들어 드세요. 양은 한 줌 약 50g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까요. 우리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부추를 살짝 데쳐서 드시면 됩니다. 대구에 사시는 62세 한상철 씨는 택시기사셨는데요. 오래 앉아서 일하시다 보니 허리도 아프고 밤에 소변이 자주 마렵다고 하셨어요. 밤마다 3번씩 화장실을 다니셨습니다. 아내분이 매일 저녁 부추전을 해주시기 시작했는데 2달 정도 지나니까 야간요가 한 번으로 줄었다고 하셨어요. 허리 통증도 조금 나아졌다고 합니다. 자, 이제 5번째 채소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연근입니다. 여러분, 연근 좋아하시나요? 우리 어머니들이 명절 때 많이 졸여주시던 그 연근이요. 연근에는 특별한 성분이 있습니다. 연근을 자르면 실처럼 늘어나는 끈적끈적한 게 보이시죠? 이것이 뮤신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뮤신이 우리 위장벽을 코팅해줍니다. 우리 위장이 편안해지면 잠도 편안해집니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쓰리면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런데 연근의 진짜 수면 효과는 다른 데 있습니다. 연근 속에는 우리 수면을 촉진하는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삼성 서울병원 연구에 따르면 연근에 포함된 성분이 우리 뇌에서 긴장을 완화하는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잠이 오게 만드는 겁니다. 연근의 가장 큰 장점은 수분 함량이 낮다는 겁니다. 약 79%로 상추나 시금치보다 훨씬 적어요. 그리고 전분질이 풍부해서 수분을 천천히 방출합니다. 야간요 걱정이 가장 적은 수면 채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근을 드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연근 조림을 해서 드셔도 좋고, 연근을 얇게 썰어서 구워 드셔도 좋습니다. 연근차를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이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차로 드시면 수분 섭취가 늘어나니까 저녁 7시 이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7시 이후에는 연근 조림이나 구이 형태로 드세요. 인천에 사시는 69세 한영자 씨는 전직 미용사셨는데요. 손목 관절염 때문에 밤에 통증으로 자주 깨셨어요. 거기에 야간요까지 겹쳐서 하룻밤에 4-5번씩 깨셨습니다. 이분이 매일 저녁 연근조림 서너 조각씩 드시기 시작했는데 한 달 후에 우리 위장이 먼저 편해지셨대요. 속이 편하니까 잠드는 게 수월해지고 2달쯤 되니까 야간 화장실 횟수가 한두 번으로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 채소를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상추. 천연 수면제 성분인 락투카리움이 들어있습니다. 줄기째 생으로 드세요. 둘째, 양배추. 장 우리 건강을 지켜서 수면 호르몬 생산 공장을 살립니다. 셋째, 시금치.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우리 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반드시 데쳐서 드세요. 넷째, 부추.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 신장을 보호해서 야간요를 줄여줍니다. 다섯째, 연근. 수분이 적고 위장을 편안하게 해서 야간요 걱정 없이 우리 수면을 도와줍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오늘 밤부터 달라지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더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4가지 채소도 정말 중요합니다. 놓치시면 안 돼요. 청주에 사시는 72세 장순옥 씨는 고혈압약을 10년째 드시는 분인데요. 고혈압약의 부작용 중 하나가 야간요입니다. 약 때문에 밤마다 화장실을 3번씩 다니셨어요. 그래서 수면의 질이 정말 나빴습니다. 혈압약을 끊을 수도 없고 잠은 못 자고, 이런 고민을 가진 분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으시죠? 이분에게 도움이 된 채소가 바로 지금부터 알려드릴 채소들입니다. 6번째 채소는 단호박입니다. 여러분, 단호박 쪄서 드시는 거 좋아하시죠? 달콤하고 부드럽고 우리 입맛에 딱 맞는 채소입니다. 그런데 이 단호박이 수면에 정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단호박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트립토판은 우리 몸에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만드는 원료입니다. 공장에 비유하면 멜라토닌 공장에 들어가는 원재료인 셈이에요. 원재료가 충분해야 완제품이 많이 나오겠죠? 트립토판이 충분해야 멜라토닌이 충분히 만들어집니다. 세브란스 병원 내분비내과 연구에 따르면 저녁에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수면 시작 시간이 평균 28분 단축되었습니다.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거의 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단호박에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단호박은 수분 함량이 약 76%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채소 중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전분질이 풍부하고 식이섬유도 많아서 우리 몸에서 수분을 급격하게 방광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야간요를 줄이면서 우리 수면을 돕는데 최적의 조건을 가진 채소라고 할 수 있어요. 단호박을 드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찌는 겁니다. 반으로 잘라서 찜기에 올리면 20분이면 됩니다. 식혀서 숟가락으로 떠먹으시면 돼요. 한 번에 4분의 1 통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단호박씨도 버리지 마세요. 단호박씨에도 트립토판이 들어있거든요. 씨앗을 깨끗이 씻어서 프라이팬에 살짝 볶으면 고소한 간식이 됩니다.
광주에 사시는 74세 정태영 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전직 공무원이신데요. 전립선 문제 때문에 밤에 화장실을 5번씩 다니셨어요. 수면의 질이 바닥이었습니다. 낮에도 졸리고 집중도 안 되고 운전할 때 깜빡 졸기도 하셨다고 해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분이 저녁마다 찐 단호박을 조금씩 드시기 시작했어요. 다른 수분이 많은 과일이나 음료 대신에 단호박으로 바꾼 겁니다. 한 달 후에 야간요가 5번에서 3번으로 줄었고 2달 후에는 2번으로 줄었습니다.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잠을 좀 더 이어서 잘 수 있게 되니까 낮에 활력이 확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저도 이걸 알고 놀랐습니다. 우리가 그냥 맛있다고 먹던 단호박에 이렇게 대단한 효과가 있었다니요. 7번째 채소로 넘어가겠습니다. 미나리입니다. 여러분, 미나리 드시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채소입니다. 해물탕에 넣으면 향이 끝내주잖아요. 미나리에는 정유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이 우리 신경을 안정시키는데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옛날부터 우리 할머니들이 신경이 예민한 아이에게 미나리즙을 먹였다는 이야기 아시죠?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과학으로 증명된 셈이에요. 서울 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미나리 추출물이 우리 뇌에서 긴장을 완화하는 물질의 활성을 1.7배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학적으로 합성된 수면제와 비슷한 경로로 작용하지만 부작용이 없다는 게 큰 차이입니다. 수면제는 다음날 아침에 멍하고 어지러운 부작용이 있잖아요. 미나리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미나리를 수면용으로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미나리는 수분 함량이 약 93%로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생으로 많이 드시면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미나리를 데쳐서 드시면 수분이 상당히 빠집니다. 살짝 데친 미나리나물, 무침으로 드시면 수면 효과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수분 섭취는 줄일 수 있어요. 양은 한 줌, 약 70g 정도면 충분합니다. 또 하나 방법이 있는데요. 미나리를 낮에 드시는 겁니다. 점심때 미나리를 드시면 저녁까지 충분히 소화가 되고 수면 효과는 지속됩니다. 밤에 화장실 걱정도 없고요. 울산에 사시는 68세 임경자 씨는 전에 식당을 운영하셨던 분인데요. 우리 위장이 안 좋으셨어요. 속이 안 좋으니까 밤에 뒤척이고 잠을 못 자니까 다음날 우리 위장이 더 안 좋아지는 악순환이었습니다. 이분이 매일 점심에 미나리 나물을 드시고 저녁에는 데친 미나리 무침을 조금 드셨어요. 3주 후에 속이 먼저 편해졌고 한 달 후에는 밤에 깨는 횟수가 확실히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8번째 채소입니다. 양파예요. 여러분, 양파 없는 한국 요리가 있나요? 거의 없죠? 우리 식탁에 빠지지 않는 채소입니다. 그런데 양파의 수면 효과를 아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양파에는 알릴 프로필 디설파이드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름이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양파를 썰 때 눈물이 나게 하는 그 성분의 가족벌되는 물질입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신경을 안정시키고 혈압을 살짝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연구에 따르면 저녁에 익힌 양파를 섭취한 그룹이 수면 중 혈압 변동폭이 23% 감소했습니다. 혈압이 안정되면 자는 동안 우리 심장이 편안하게 뛰고 결과적으로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 양파가 도움이 되는 이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청주의 장순옥 씨 기억하시죠? 고혈압 약 때문에 야간요가 심했던 분이요. 이분에게 도움이 된 채소 중 하나가 바로 양파였습니다. 매일 저녁 양파를 반 개 정도 볶아서 우리 반찬으로 드셨어요. 양파를 볶으면 달콤해지니까 맛도 좋습니다. 2달쯤 꾸준히 드시니까 혈압이 조금 안정되면서 야간용 횟수도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양파를 수면용으로 드실 때는 반드시 익혀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생양파는 위를 자극할 수 있거든요. 밤에 속이 쓰리면 잠을 못 자잖아요. 볶음 양파, 구운 양파, 양파 스프 등으로 드시면 소화도 편하고 수면 효과도 좋습니다. 그리고 양파의 수분 함량은 약 86%인데요. 익히면 수분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볶은 양파의 경우 수분이 절반 가까이 날아가요. 그래서 익힌 양파는 야간요 걱정이 적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양파를 베개 옆에 두고 자면 잠이 잘 온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학적으로 완전히 검증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양파의 향성분이 긴장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는 있어요. 드시는 것보다는 효과가 적겠지만 양파향을 맡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8가지 채소를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수면을 돕는 채소 8가지입니다. 상추는 천연 수면 성분이 있고요. 양배추는 장 우리 건강을 통해 수면 호르몬을 만들어줍니다. 시금치는 마그네슘으로 우리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부추는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서 잠들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연근은 수분이 적어서 야간요 걱정 없이 우리 수면을 돕고, 단호박은 수면 호르몬의 원료를 공급해줍니다. 미나리는 신경을 안정시키고, 양파는 혈압을 안정시켜서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이 8가지를 다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입맛에 맞는 것, 구하기 쉬운 것, 두세 가지를 골라서 돌아가며 드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드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9번째 채소가 남아 있습니다. 이 채소는 좀 특별합니다. 우리가 보통 잘 모르고 지나치는 채소인데 수면과 야간요 모두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 채소들을 정확히 어떻게, 언제,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채소도 잘못 먹으면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9번째 채소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케일입니다. 여러분, 케일은 슈퍼푸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케일이 수면에도 좋다는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케일에는 칼슘이 아주 풍부합니다. 우유보다 칼슘이 많다는 거 아시나요? 케일 100g에 칼슘이 약 254mg 들어있습니다. 같은 양의 우유보다 2.1배 더 많아요. 그런데 칼슘이 수면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요? 세브란스 병원 연구에 따르면 칼슘은 우리 뇌에서 트립토판을 멜라토닌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단호박에서 말씀드린 트립토판이 수면 호르몬으로 바뀌려면 칼슘이라는 도우미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트립토판은 원재료이고 칼슘은 그 원재료를 완제품으로 만드는 기계인 셈이에요. 칼슘이 부족하면 트립토판이 아무리 많아도 멜라토닌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우리 국민의 칼슘 섭취가 권장량의 약 67%에 불과합니다. 우리 세대분들 중 3명 중 1명은 칼슘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케일의 큰 장점은 수분 함량이 약 84%로 비교적 낮은 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우리 몸에서 수분을 서서히 처리합니다. 야간요 걱정이 적은 칼슘 공급원인 셈이에요. 우유로 칼슘을 보충하면 수분 때문에 밤에 화장실을 가게 되지만 케일은 그 걱정이 훨씬 적습니다. 케일은 쌈으로 드셔도 좋고 살짝 데쳐서 나물로 무쳐 드셔도 좋습니다. 4장에서 5장이면 충분해요. 맛이 좀 쓴 편이니까 참기름과 된장을 조금 곁들이시면 훨씬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성남에 사시는 58세 황성호 씨는 회사원이신데 업무 스트레스가 극심하셨어요. 밤에 잠이 안 오니까 술을 한두 잔 드시고 주무셨는데 술을 마시면 밤에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되잖아요. 악순환이었습니다. 이분이 술 대신 저녁에 케일쌈과 단호박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술 없이 잠드는 게 힘들었지만 2주 정도 지나니까 케일과 단호박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졸리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한 달 후에는 야간요도 거의 없어졌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서 정말 좋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9가지 채소를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채소들을 정확히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첫째, 먹는 시간입니다. 수면에 도움이 되는 채소는 저녁 식사 때 드시되 잠자리에 들기 2시간에서 3시간 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밤 10시에 주무시는 분이라면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에 드시면 됩니다. 이 시간에 드시면 소화도 완료되고 수면 성분이 우리 몸에 흡수되어서 잠잘 때 효과가 나타납니다. 둘째, 수분 관리입니다. 이것이 야간요를 줄이는 핵심입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물과 국물 섭취를 최소화하세요. 갈증이 나시면 물을 한 모금만 드시고 벌컥벌컥 마시지 마세요. 채소도 수분이 적은 것 위주로 드세요.
연근, 단호박, 부추는 수분이 적어서 저녁 늦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반대로 상추와 미나리는 수분이 많으니까 저녁 7시 이전에 드시거나 양을 조금만 드세요. 셋째째, 조합입니다. 채소 한 가지만 드시는 것보다 두세 가지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마그네슘과 칼슘, 트립토판을 함께 섭취했을 때 수면 효과가 단일 성분 대비 1.9배 높았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조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조합은 시금치 나물과 단호박입니다. 마그네슘과 트립토판의 만남이에요. 두 번째 조합은 케일쌈과 연근조림입니다. 칼슘과 위장 안정의 만남이죠. 세 번째 조합은 부추전과 양파볶음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혈압도 안정시키는 조합이에요. 이 조합들을 번갈아 가며 드시면 매일 같은 반찬을 먹는 지루함도 없고 우리 몸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넷째, 양 조절입니다. 아무리 좋은 채소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저녁에 채소 반찬은 총 150g에서 200g이면 충분합니다. 종이컵으로 한 컵에서 한 컵 반 정도의 양이에요. 이 정도면 수면 효과는 충분히 나면서 소화 부담이나 야간요 걱정이 없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피해야 할 것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채소를 드셔도 이것들을 함께 하시면 효과가 사라집니다. 첫째, 저녁에 수박이나 참외 같은 수분이 많은 과일을 드시지 마세요. 수박의 수분 함량은 약 92%입니다. 저녁에 수박 한 조각 드시면 밤에 화장실 가는 건 거의 확정입니다. 과일을 드시고 싶으시면 바나나를 드세요. 바나나에도 트립토판과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서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수분 함량이 약 74%로 낮은 편이에요. 둘째, 카페인입니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의외로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커피는 물론이고 녹차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초콜릿에도요. 세브란스 병원 연구에 따르면 카페인의 반감기가 약 5시간에서 6시간입니다. 오후 2시에 커피를 마시면 밤 8시까지 카페인의 절반이 우리 몸에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커피는 오전에만 드시고 오후에는 보리차나 메밀차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짠 음식입니다. 소금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저녁에 드시면 밤에 갈증이 나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야간요가 심해지겠죠? 저녁에는 우리 반찬의 간을 좀 싱겁게 하세요. 특히 김치는 저녁에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김치를 아예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한두 젓가락이면 충분합니다. 넷째, 술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이 안 올 때 반주 한잔 하시는데요. 이건 정말 좋지 않습니다. 술은 처음에는 졸리게 만들지만 밤중에 수면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립니다.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우리 몸이 흥분 상태가 되거든요. 그리고 알코올은 이뇨작용을 합니다. 소변을 더 많이 만들어서 야간요를 악화시킵니다. 삼성서울병원 연구에 따르면 취침 전 음주를 한 그룹은 야간요 발생이 2.8배 높았고 깊은 수면 시간이 평균 43% 감소했습니다. 다섯째, 저녁에 국물 음식을 피하세요. 우리 식문화에서 국이나 찌개는 빠질 수 없죠. 하지만 저녁에 국물을 많이 드시면 밤에 화장실 갈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저녁에는 국물 없는 반찬 위주로 드시고 국이 드시고 싶으시면 국물은 조금만 드세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겁니다. 전주에 사시는 66세 장기영 씨는 농부이신데 저녁마다 막걸리 한두 잔과 찌개를 즐기셨어요. 간 수치도 안 좋은 상태였는데 밤에 서너 번씩 화장실을 다니셨습니다. 이분이 저녁 식사를 바꿨어요. 막걸리를 끊고 찌개 대신 부추전과 연근조림, 양배추쌈으로 저녁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3주 후에 야간요가 한 번으로 줄었고 한 달 후에는 간 수치도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아버지가 달라졌다고 놀라워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는 자세도 야간요에 영향을 줍니다. 다리를 올리고 주무시면 하체에 몰려있던 수분이 상체로 이동하면서 밤에 소변이 마려울 수 있어요. 반대로 취침 2시간 전에 다리를 올리고 쉬시면 미리 수분이 이동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일 수 있어요. 잠깐 정정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저녁 식사 후에 소파에서 쉬실 때 다리를 쿠션 위에 올려놓으세요. 약 15cm에서 20cm 정도 높이면 됩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계시다가 화장실 다녀오시고 그 다음에 잠자리에 드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우리 수면을 돕는 채소 9가지입니다. 첫째, 상추. 줄기에 천연 수면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생으로 8장에서 10장 드세요. 둘째, 양배추. 장우리 건강을 지켜서 수면 호르몬 공장을 돌려줍니다. 3장에서 4장이면 됩니다. 셋째, 시금치.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반드시 데쳐서 드세요. 넷째, 부추.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고 신장 기능을 도와 야간뇨를 줄여줍니다. 다섯째, 연근. 수분이 적어서 야간뇨 걱정 없이 우리 수면을 돕습니다. 여섯째, 단호박. 수면 호르몬의 원료인 트립토판이 풍부하고 수분이 적습니다. 일곱째, 미나리. 신경을 안정시키지만 수분이 많으니 데쳐서 드시거나 낮에 드세요. 여덟째, 양파. 익혀서 드시면 혈압을 안정시키고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아홉째, 케일. 우유보다 칼슘이 많아서 수면 호르몬 전환을 돕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실천 방법 3가지입니다. 첫째, 잠자리에 들기 2시간에서 3시간 전에 채소를 드세요. 둘째, 저녁 7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줄이시고 수분이 적은 채소 위주로 드세요. 셋째, 2-3가지 채소를 조합해서 번갈아 드시면 효과가 1.9배 높아집니다. 피해야 할 것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녁에 수분 많은 과일, 카페인, 짠 음식, 술, 국물 음식을 피하세요. 이것만 지키셔도 야간뇨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여러분, 이 방법들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비싼 영양제도 필요 없고 수면제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동네 마트에서 우리 텃밭에서 구할 수 있는 채소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저녁 장 보실 때 상추 한 봉지, 시금치 한 단, 단호박 하나만 사오세요. 오늘 밤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생활하느라 우리 건강은 늘 뒤로 미뤘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밤에 푹 자는 것만으로도 우리 건강은 크게 달라집니다. 치매 위험도 줄어들고 심장병 위험도 줄어들고 무엇보다 낮에 활력이 생겨서 우리 손주들과 더 오래 놀아줄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수면이 좋아지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개운하면 하루가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도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구미에 사시는 69세 조병철 씨는 퇴직 교수셨는데요. 통풍 때문에 밤에 통증으로 자주 깨셨어요. 거기에 야간뇨까지 겹쳐서 하룻밤에 5-6번씩 깼었습니다. 주무신 게 아니라 잠깐 기절한 수준이셨어요. 이분이 오늘 알려드린 채소들을 저녁에 꾸준히 드시고 술과 짠 음식을 줄이셨어요. 2달 후에 야간뇨가 1-2번으로 줄었고 잠의 질이 좋아지니까 낮에 통증도 덜 느끼게 되셨다고 합니다. 수면이 좋아지면 우리 몸의 염증 반응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포항에 사시는 64세 권영석 씨는 어부셨는데 새벽에 일어나셔야 하는 분이라 수면 시간이 짧은 편이에요. 짧은 시간이라도 깊이 자야 하는데 야간뇨 때문에 그마저도 힘들었습니다. 이분이 저녁에 단호박과 부추를 꾸준히 드시고 저녁 이후 물을 줄이셨더니 1달 만에 야간뇨가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짧게 자도 개운하니까 새벽 바다에 나가는 게 한결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밤을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 식탁에 채소 반찬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주변에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은 꼭 알려주세요. 우리 함께 건강한 밤을 만들어 갑시다. 댓글에 여러분이 실천하고 계시는 수면 비법이나 궁금하신 점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변화가 큰 우리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밤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